방구석 아이비 영어 채널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에게 수업받은 학생들이 영문학 시험이나 또 영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학교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해서 또 기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 이유가 단지 영어 실력의 향상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문학의 본질과 글로벌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말하고 글로 썼기 때문에 그런 성적 향상과 또 상장으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아이비에서 가장 좋아하는 수필집 중에 한 권인 인권운동가이자 교육운동가 또 최연소 10대 나이에 노벨상을 수상한 그런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한 말랄라 유사프자이의 자서전기를 소개하려고 해요. 표지를 보면 알겠지만 그 말랄라는 파키스탄 출신의 그 이슬람교를 믿는 그런 학생으로 현재는 영국에서 인권운동가이자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이 어린 소녀가 무슨 일로 노벨상을 받았고 또 이런 책을 쓰게 됐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권운동가이자 교육운동가가 되었을까요? 아마 그 사연을 듣는다면 너무 잔인해서 눈물이 날지도 모르겠는데요. 파키스탄은 2000년대 이후에도 여성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문화도 있지만 열악한 국가 환경과 그리고 탈레반 그 무력 정권이 집권을 하면서 여성들을 탄압하고 아예 소녀들은 학교에 가지 말라, 집에서 외출조차 하지 말라 그런 위험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겁을 먹고 소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여성들은 온몸을 가린 채로 외출조차 하지 않고 그렇게 생활을 했던 시기에 이 말랄라라는 소녀가 그 아버지가 세운 그 소년과 소녀 모두를 교육하는 그런 학교에서 자라면서 또 인권운동이자 또 BBC의 익명 블로그로 파키스탄의 그 소녀들의 삶에 대해서 글을 기고하고 또 여러 매체에 나가서 여성들이 특히 여성 청소년들이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서 연설을 하다가 무장 탈레반 세력에 의해서 심지어 스쿨버스에서 머리에 여러 번 총을 맞아 죽을 뻔했던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마지막에는 말랄라가 그 유엔의 초청을 받아서 연설했던 연설문도 간략하게 실려 있기 때문에 또 학생들이 이 말랄라 자서전기 중에서도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나는 말랄라 이 책을 통해서 파키스탄의 근현대사 역사와 또한 말랄라의 그 유엔 연설문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 안에 그 여러 인상 깊은 부분에 대해서 몇 구절 소개하면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수필은 아이비 과정에서 많이 다루지는 않지만 보통 이제 아이비 직전에 중등 과정에서 수필을 많이 하고 아이비 과정에 올라가서는 뭐 소설과 같은 문학 작품을 더 많이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아이비 과정, 국제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읽으면 좋은 또 많이 하고 있는 수필을 몇 권 소개해드리자면 이 나는 말랄라,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원서 제목은 Man's Meaning for Life입니다. 그리고 국내 아이비 학교에서 또 배우고 있는 Stray Cat Named Bob 이 노숙자와 고양이의 이야기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인종차별 문제를 그 현지 코미디언의 시각에서 재밌게 그린 Born a Crime 이런 수필집들을 추천해 드릴게요. 중등 과정에 미리 읽어두고 또 그 역사적 배경을 함께 공부한다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문학동네 출판사에서 이렇게 청소년들을 위해서 쉽게 출간이 되었고 그 말랄라와 가족들의 사진이 또 담겨있기 때문에 파키스탄과 또 사람들의 생활상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책 안의 내용을 좀 읽어드리자면 파키스탄의 위치는 이렇게
인도와 아프가니스탄의 사이에 위치한 그 서남아시아의 그 이슬람 국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먼저 그 2000년대 이후에도 여전히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았고 상당한 사람들이 문맹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의사가 될 수는 있었다. 여자 환자를 돌볼 여자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변호사나 기술자, 패션 디자이너, 예술가, 우리가 꿈꾸는 어떤 다른 것들은 될 수 없었다. 우리는 남자 친척이 동행하지 않으면 집 밖으로도 나갈 수 없게 된 것이다. 파키스탄에서는 아들이 태어나면 축하할 일로 여긴다. 그러나 딸이 태어나면 집에는 축하 손님이 오지 않으며 딸을 낳은 여인은 오직 친정어머니의 위로만 받을 뿐이다. 남아 선호 사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골의 여자들은 집 밖에 나갈 때 얼굴을 가려야 했고 가까운 친척이 아닌 남자와는 만나서도 말을 해서도 안 됐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여자는 아무도 없었다. 우리 어머니도 이 마을에서 자랐기에 글을 읽을 줄 몰랐다. 심지어 아버지가 그 학교를 세운 교장 선생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랄라의 어머니이자 부인은 글을 읽을 수 없는 문맹이었습니다. 시골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왜 계집애를 학교에 보내? 집에서 살림만 할 건데? 남자들은 그렇게 말하곤 했다. 또 다른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이후에 그 9.11 테러 그쯤 해서 이제 무장 탈레반 정권이 사람들의 언론을 통제하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사람들에게 공포 정치를 하면서 그 엄격한 이슬람 원칙주의를 강요하고 여성들이나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지리적으로 지진이나 홍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때 큰 지진이 난 것을 오히려 이 이슬람주의자들이 신이 벌어내린 것이기 때문에 더 여성들을 탄압하고 엄격하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궤변을 통해서 라디오로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기 시작합니다. 음악을 그만 들으시오. 영화도 보러 가지 마시오. 춤도 추지 마시오. 다 그만하시오. 그러지 않으면 신께서 우리 모두를 벌하기 위해 또 지진을 내릴 것이오. 나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었다. 지진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질학적 현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 거기 있던 여러 여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전혀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의 명령을 따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고 라디오를 듣고 겁에 질려 있었던 것이다. 물라 FM이라는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여성들이 겁에 질려서 외출도 하지 못한 채로 아이들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랄라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비밀리에 여학생들이 계속해서 등교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었고 또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만큼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굉장히 자유로운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을 했는데요. TV조차 볼 수 없고 TV 보는 사람들을 잡아가서 때리고 심지어 밤에 죽이기도 하고 그런 잔인한 탈레반의 행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광적인 인물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는가? 그리고 왜 아무도 그에게 맞서려 하지 않는 것인가? 용감하게도 그 말랄라와 함께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은 그 뮬라 라디오와 그 탈레반 정권이 사람들에게 저지르는 잔혹한 행위와 여성 인권, 그 여성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탄압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연설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반은 토론을 하기도 했다.
정부는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학급을 좀 더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모든 학생은 그리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것을 실천하는 우리 나름의 방식이었다. 교실 안에서만큼은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노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라디오에서 그 자신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테러를 하거나 또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기에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운영하고 또 매체에 나가서 연설을 했던 그 말랄라의 아버지와 말랄라를 협박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방송에 나오고 또 학교에도 협박문이 계속해서 도착을 하게 됩니다. 1월 15일 이후 여자는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 학교에 가서는 안 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부모와 교장은 응당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2008년 12월 말 라디오 물라가 방송한 내용이다. 지금은 21세기가 아닌가. 어떻게 한 사람이 5만 명이 넘는 여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슬픔과 좌절을 느꼈지만 한편으론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 문화에서 여자들은 가족 내 남자들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08년이라고 하면 아마 이 방송을 보는 학생들 중에 2008년생 학생들도 있을 텐데 제가 그 대학 생활을 하던 시기로 이때만 해도 거의 이제 여학생들도 남학생들과 동등하게 그 대학에 진학하던 시기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일부 이제 시골의 부모님들께서는 뭐 여학생들이 그냥 전문대 가서 뭐 병원이나 은행에 취업하면 되지 남자들이랑 똑같이 4년제 대학에 가야 하나?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아야 하나? 라는 말을 이제 친척 어른들께 종종 들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 호주제라는 그 여성은 무조건 아들이든 남편이든 그 남자 밑에 호적이 들어가 있던 그런 호주제가 폐지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한국도 그때까지는 아직 여성 인권이나 그 여학생들에 대한 인식이 뭐 여자는 교사나 비서나 간호사가 되면 되지 뭐 남자들이 하는 그런 직업까지 도전을 하나라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남아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9.11 테러를 주동했던 그 무장 탈레반, 이슬람교에서도 극단적인 테러를 일으키는 그 탈레반 세력이 중동뿐만 아니라 이 파키스탄과 같은 서남아시아를 점령하면서 아예 여성들과 여성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지 말라는 그런 협박을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말랄라는 몰래 등교를 하고 BBC 블로그에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익명으로 기고를 하고 또 정부와 탈레반을 비판하는 연설을 하다가 그 스쿨버스에서 돌아오는 길에 다른 친구들과 함께 머리에 총상을 맞고 긴급하게 입원을 하게 됩니다. 정말 저는 이 책에서 그 부분을 읽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요. 어떻게 열 몇 살의 그 자그마한 소녀들을 그것도 스쿨버스에 난입을 해서 머리에 총을 여러 발 쏠 수가 있을까요? 참 사람의 신념이라는 것이 잘못되었을 경우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또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말랄라는 그런 일을 당하고도 이제 약간의 기억 상실을 겪으면서 당시에 파키스탄에 거주했던 영국 의사들의 도움으로 긴급하게 영국으로 옮겨가서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하게 되는데요. 거의 뇌 근처를 이제 다칠 정도로 총알이 비껴갔고 또 같이 스쿨버스를 타고 있던 여학생들도 다행히 총알이 비껴나가는 바람에 크게 다치지 않고 모두 생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랄라가 이제 가족들이나 또 친구들을 걱정해서 오히려 그런 큰 부상, 얼굴이 아예 망가져버리는 온몸이 제 기능을 하지 않는 그런 부상을 입었음에도 매우 덤덤한 모습을 보이고 부상을 당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국제행사에 참석하면서 여성 청소년들이 교육받을 권리와 파키스탄의 그 현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리는 인권운동가로서의 활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어린 소녀가 얼마나 덤덤하게 말을 했는지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오면 생각이 바뀌기 마련이라고 눈을 깜빡일 수 없어도
미소를 지을 수 없어도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나 말랄라였다. 내 얼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신은 내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어요. 내 회복은 알라신이 내린 축복이었고 나를 아끼고 나를 위해 기도해준 모든 사람의 선물이었다. 이렇게 깊은 신앙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10대 소녀라고 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외모에 관심이 많은 시기이고 파키스탄과 같은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이미 10대에 결혼을 하기 때문에 여성의 얼굴이나 외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쪽 눈이 거의 시력을 잃고 한쪽 귀가 청각을 잃고 얼굴의 반이 완전히 부서진 상태에서 이렇게 어린 소녀가 덤덤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말랄라가 자신이 한 행동과 그리고 연설과 그 모든 것들을 확신을 가지고 했고 그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여성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바로 이런 부분에서 말랄라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히려 걱정하는 어른들과 달리 더 덤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데요. 신은 참으로 위대하다. 내게 눈을 주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했고 두 손을 주어 그것을 만지게 했고 코를 주어 모든 향기를 맡을 수 있게 했으며 마음을 주어 그 모든 것을 감사하게 했다. 탈레반은 학교 버스에 타고 있던 여학생 3명에게 근거리에서 총탄 3발을 발사했지만 우리 셋 중 누구도 죽이지 못했다. 한 사람이 나를 침묵시키려 했다. 그러자 수백만의 사람이 일어나 이야기를 했다. 그것 역시 기적이었다. 이제 언론과 인터넷의 힘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 말랄라의 일이 알려지면서 파키스탄과 그 여성 청소년들이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서 전 세계의 여러 사람들과 또 언론과 정부들이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산골의 시골 마을에서 인터넷을 접하지 못하고 TV조차 숨어서 봤던 말랄라는 그런 변화들과 자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낯설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이 세상을 하나의 가족으로 생각한다. 가족 중 한 사람이 힘들게 살고 있다면 모두 협력하여 도와야 한다. 이 부분은 마치 그 아이비 영문학 시험의 그 결론 부분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아이비 교육의 목적은 단지 어떤 문학적인 기법이나 언어적인 효과 또는 영어 실력만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 이상적인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 책의 내용을 통해서 자신의 깊은 생각을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랄라와 같은 생각이 그 에세이의 결말 부분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UN 연설문 부분이 또 뒤에 남아 있어서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유튜브 영상으로도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연설을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이 어린 소녀가 얼마나 담담하게 전 세계 사람들 앞에서 영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연설을 하고 자신의 뜻을 전하고 파키스탄 사회의 문제를 전하는지 저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나는 그에게 경의를 표했지만 미국이 무인 비행기로 파키스탄을 공격한 일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나쁜 사람 한 사람을 죽일 때 죄 없는 사람들도 죽게 되며 그러면 테러리즘도 더 퍼지게 된다고. 이렇게 미국 대통령 앞에서도 자신 있게 자식이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무기와 전쟁에 쓰는 돈을 줄이고 교육에 더 많은 돈을 쓴다면 세상이 훨씬 더 좋은 것이 될 거라고도 말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도 이제 미국과 같은 영어권 국가에서도 아이비 교육이 공교육, 빈민가에 더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는 연설문을 쓸 때 UN 대표들만 위한 연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내 말에서 용기를 얻고 자신의 권리를 위해 일어설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연설문을 작성했다. 라고 하네요. 매우 떨렸을 것 같은데요. 또 연설문 안에서 평화롭게 살 권리,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권리,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싸웠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말하려 합니다. 세상을 더욱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 책임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재능을 주셨으니
나는 매일 매순간 그 책임을 잊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도 말을 했고요. 그 말랄라의 연설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아주 쉬운 영어로 표현을 했지만 정말 파키스탄의 그 현실과 말랄라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부분입니다. 한 명의 어린이가, 한 명의 선생님이, 한 권의 책이, 한 자루의 펜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로 이제 유엔 연설을 마쳤을 때 그 연설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랄라에게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책이 풍부하고 어디서나 도서관이 잘 되어 있고 중고시장도 발달해서 쉽게 책을 구할 수 있지만 아직도 파키스탄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책 한 권, 볼펜 한 권조차, 한 자루조차 구하기 힘든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특히 여성 청소년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얻는 것이 무척이나 힘든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아주 쉽게 one child, one teacher, one book, and one pen can change the world 이렇게 연설을 마쳤는데요. 아마 말랄라 자신이야말로 이 세상을 바꾼 한 명의 어린이이자 지금은 성인이 되었습니다만 그리고 또 이 한 권의 책이 세상을 바꾸고 또 이 책을 읽고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쓰는 그 아이비 학생들을 바꾸는 그런 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랄라가 마지막에 자신의 꿈을 밝히면서 책을 마무리하는데요. 이것이 나의 꿈이다. 세상 모든 소년 소녀가 교육을 받기를, 학교 의자에 앉아 나의 모든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을 수 있기를. 이것은 나의 권리이다. 모든 인간에게서 진정한 행복의 미소를 볼 수 있기를. 이것이 나의 소망이다. 내 이름은 말랄라다. 나의 세상은 변했지만 나는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책과 또 말랄라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한 상황에 처해서 이렇게 노벨상을 받기까지 좀 부모님의 영향이나 국가적 영향이 컸던 한 인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큰 관점에서 우리가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 학교에 갈 수 있는 자유, 특히 여성 청소년들이 글을 배우고 쓸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 교육을 입시 수단화시키고 또 상업화시키고 그것을 학생들을 순위를 매기는 수단으로 전락시켜서 교육이라는 것 자체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서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너무 대학만 바라보면서 또 그 대학에도 순위를 매겨가면서 너무 높은 곳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직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이유로 학교에 갈 수조차 없고 글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참 이 책을 읽고 우리가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와 언어, 특히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와 같은 외국어를 또 배울 수 있고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의견을 말하고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 한번 감사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파키스탄에서는 아직도 문맹률이 높기 때문에 투표용지조차도 후보자의 이름이 아니라 그림을 보고 투표를 한다고 하네요. 참 우리와는 많이 다른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 한번 시간이 될 때 이 책을 읽어보고 또 말랄라에 대해서도 찾아보고 또 그녀의 유엔 연설에 대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방송을 듣는 학생들과 아이비 교육을 받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파키스탄의 민주주의와 그리고 파키스탄의 여성 청소년, 모든 청소년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지지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